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오늘은 암 치료 중에 식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디테일한 이야기보다는 폭넓게 한번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치료하게 되면 특히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수술 치료 이런 치료들이 아무래도 우리 몸에 주는 충격이 큽니다. 세포만 딱 공격해서 떼어내는 그런 종류의 치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암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적인 우리 몸을 같이 파괴하고 공격하는 그런 치료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몸 입장에서는 암이 떨어져 나가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정상적인 세포들이 파괴된 거는 어쨌든 다시 회복하고 다시 만들어놔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일이 되겠죠. 이런 작업들에 있어서 항상 우리 몸은 굉장히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세포들, 장기의 일부분이 이렇게 없어진다든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로 아니면은 항암제를 써서 이렇게 폭넓게 조직 손상들이 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원래대로 재건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영양소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많은 영양소들은 어느 특정 부분 영양소, 단백질이면 단백질, 비타민 C면 비타민 C 이렇게 몇 가지만 딱 정해놓고 대량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을 하나 다시 만든다는 느낌으로 우리 몸에서 원래부터 필요했던 수많은 영양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골고루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엄청 잘 먹고 많이 먹고 그리고 또 소화도 잘 돼서 흡수도 잘 돼서 우리 몸에 많은 영양소가 들어오면은 다행스럽게도 이제 암 치료로 인한 수많은 부작용들을 빠르게 극복하고 암 치료 자체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은 식욕도 많이 떨어지고 먹은 음식을 잘 소화해서 몸에 흡수할 만한 상황도 못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환자 스스로가 잘 안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 어떤 종류의 음식을 어떻게 먹는 게 좋다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항암 치료 중 혹은 다른 방사선 치료나 암을 어떻게든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잘 먹고 많이 먹는 데에 집중하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채소 많이 들어있고 과일 먹고 몸에 해로운 것들은 굉장히 조금 들어있는 그런 식단들 위주로 해서 건강한 음식을 제대로 잘 먹으면은 몸이 많이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그런 식단을 갖다 놓고 도저히 맛없어서 못 먹겠어 하고 조금만 먹어버리면은 차라리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게 유리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패스트푸드는 아니더라도 고기를 많이 먹고 싶어 한다거나 환자분들이 근데 채식이 암에 더 좋아하면서 무조건 채식을 강요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사실 암 환자분들이 고기를 많이 선호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음식들이 입에서 당겨서 더 많이 먹게 된다면은 사실 굉장히 고맙고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수많은 영양소 중에 암 치료 도중에는 거꾸로 단백질 소모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평소 건강할 때보다 단백질 섭취량을 좀 늘리는 게 유리하거든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은 암 환자분들 대부분은 단백질 수치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쨌든 잘 먹고 고기가 땡긴다면 굳이 안 먹을 필요 없고요. 당연히 대장암이나 이런 몇몇 암류에 있어서는 붉은 고기, 흔히 말하는 육고기들 많이 먹으면은 더 안 좋다. 그런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치료 끝나고 나서 식생활을 고치시면 됩니다. 치료 도중에는 그냥 잘 먹는 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암 환자분들은 얼만큼 먹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성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암 치료 중이시라고 하면은 2200에서 한 2400칼로리 정도? 요새 다이어트 때문에 찾아보면 어떤 음식이 몇 칼로리 정도 되는지 표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토탈 드시는 게 하루에 대략 칼로리로는 1800에서 2200 체중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냥 보통 체형의 분들이시라면은 여자분들도 한 2000칼로리 정도는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에 많이 못 미치게 드세요. 실제로 이만큼 다 드시는 암 환자분들은 체중도 거의 안 빠지고 오히려 약간 느는 그런 경향을 갖는 정도의 섭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으로 봤을 때 칼로리로는 그 정도라고 치면 아무거나 그냥 먹어서 칼로리만 채우면 되나요?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참치 통조림만 갖고 칼로리가 많으니까 그냥 그렇게 칼로리만 채우면 될까요? 그럼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물론 잘 먹는 게 우선되긴 하지만 기왕 잘 먹을 수 있는 범위에서는 당연히 더 유리한 식단이 있기 마련이죠. 암 환자라면 꼭 이렇게 먹어야 하는
현대 과학이 이루어낸 암에 가장 좋을 법한 무언가 엄청난 식단 이런 게 존재해서 이걸 계속 드셔야 됩니다 하는 거는 있지 않고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태어나서 아기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먹어줘야 되는 영양소가 골고루 다 필요해요. 골고루 잘 먹는 게 암 환자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 됩니다. 성장기 아이들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5대 영양소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골고루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드셔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5대 영양소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도 많고 꼭 필요하진 않더라도 같이 먹어주면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떠한 성분이든 우리 몸에 과잉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특정 음식을 골라서 한 가지를 모아서 많이 먹는 것보다는 최대한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루에 뭐 한 끼를 몰아서 다 먹고 치우고 이런 것보다는 하루에 3번이나 4번 정도의 끼니를 나눠서 적정량을 섭취하시는 게 소화기 부담이나 먹은 음식 흡수에 훨씬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은 대부분 한식을 위주로 드시고 그거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은 여러 상황상 특히나 투병 중이신 분들이 집에서 드시면서 그렇게까지 음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는 없을 겁니다. 체력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시간이나. 그래서 보통 생각하는 반찬 한 2-3가지 정도 본다면은 그 중에 한 가지 정도는 뭐 생선이나 고기나 충분한 단백질이 있는 메뉴 하나 정도 있는 게 좋고요. 한 가지 정도는 2-3가지 이상의 채소가 섞여 있는 그런 종류의 반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본인이 먹었을 때 입맛을 좀 돋굴 수 있는 반찬. 이 정도로 생각을 해서 메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밥 양은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00에서 한 2400 정도의 칼로리를 유지하시려면은 그 흔히 말하는 한 공기 그 정도는 꾸준히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간식을 먹는다는 전제하에요. 간식을 안 드신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드실 수 있으면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밥 위주로 드시는 분들은 반찬을 거의 안 먹고 그런 분들은 좀 더 많이 드셔야 될 거고요. 한 공기로 반찬 이만큼씩 드시는 분들은 밥 양을 좀 줄여도 되고요.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을까요? 그러보면은 당연히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반찬 골고루 더 많이 드시는 분들이 반반 몰아서 드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그리고 간식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드셔주셔야 되는데 환자분들 중에는 그렇게까지 뭐 과자나 이렇게 쓸데없는 걸 드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 이미 다들 잘 하고 계시지만 견과류 같은 거 드시는 게 보면은 뭐 치즈 먹었을 때 작은 부피로 많은 칼로리를 넣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특히 몸에 좋은 지방이 잔뜩 들어있는 그런 것들 한국 식단에서 몸에 좋은 기름이 잔뜩 들어있는 메뉴들을 반찬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아요. 종류도 많지 않고 그래서 간식으로 먹었을 때도 그 자체로도 충분히 맛있기 때문에 식사 외에 간식으로 견과류 같은 것들 뭐 브라질넛이나 아몬드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셔주시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음식의 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입맛에 맞게 드시는 게 최우선이고요.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는 뭐 좀 더 싱겁게 먹고 간 덜하고 단 거 덜 넣고 먹고 이러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안 그래도 입맛이 없고 많이 먹는 게 중요한데 맛없게 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매운 거나 짠 거나 둘 다 몸에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수치가 되면은 뱃속에 상처를 내고 약간의 염증을 좀 유발하기도 하고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몸에 염증 생기는 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 정도가 되지 않게끔 짠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범위라면은 입맛에 맞는 정도로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음식을 잘 먹고 있는가, 충분히 먹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는 몸무게고요. 그때그때 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한 번씩 살펴보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최근에 체중이 계속 줄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일정 이상 확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을 못하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좀 먹는 게 부족하구나, 좀 더 먹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암 치료를 열심히 잘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중 유지가 잘 되고 있다면은 먹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정도만 유지를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체중이 점점 줄고 있거나 아니면 회복을 잘 못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먹는 양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씩 더 늘려주시는 게 좋고 대부분 그런 분들은 단백질 부족으로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라 기왕 식사량을 늘릴 때 단백질 위주로 더 늘려주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물론 입맛에 따라 그게 힘든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가 됐든 늘리는 거에 더 우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식단에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몇 가지 정리해서 이야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